20대 대선이 끝난 지 5개월,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3개월이 되어갑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허니문 기간 동안의 대통령 지지율은 70에서 80%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윤석열은 최근 조사에서 28%가 나왔다고 하며 향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단순 비교해보면 당선 시 득표율이 48.6%였는데 현재 지지율이 28%라고 하면 약 21% 정도 포인트 정도가 취임 3개월도 안 되어 하락한 것입니다. 애초에 윤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취임 후에 여러 가지 잘못된 국정 운영 탓이겠지만, 솔직히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윤석열이 대통령감이고 국정 운영을 잘할 것으로 생각해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정말로 이재명보다 능력이 낮다고 해서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 정권이 싫어서 선택한 것입니까?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은 크고 엄중합니다. 대통령 혼자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대통령 혼자서 나라를 말아먹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임기 중에 물러났거나 퇴임 후 깜빵에 간 대통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독재와 부정선거로 하야한 이승만, 5.16 쿠데타로 하야한 윤보선, 유신 독재를 하다 부하의 총에 죽임을 당한 박정희, 12.12 쿠데타로 하야한 최규하, 쿠데타와 부정축제로 깜빵 간 전두환과 노태우,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로 깜빵 간 이명박, 비선 세력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고 깜빵 간 박근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것은 눈물겨운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들만 더 잘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세계 추인류 국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과거 저의 대통령 선택 기준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바람직한 대통령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때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죽음 이후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일 수뿐이 없었고, 이로 인해 1971년 4월 치러진 7대 대선 이후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 투표가 치루어집니다. (1987년 12월) 13대 대선, 만 24세. 당시 후보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등. 이 당시 상황은 직선제를 쟁취한 후 처음 실시되는 대선이라 정권 교체 열망이 고조되었으나 김영삼, 김대중의 단일화 실패로 여권 후보가 유리한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당시 저의 대통령 선택 기준은 당시 저는 강원도 화진포에서 27개월째 군 복무 중이었고 제대를 10여일 남겨둔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사회에서 6월 민주화 항쟁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후보자들의 연설이나 정책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부재자 투표를 부대 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사히 제대하는 것이 저의 최대 목표였고 솔직히 저의 투표 용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여당 후보 노태우를 선택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1992년 12월) 14대 대선 만 29세 후보자는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 등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대선 막판에 3당 합당,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합당으로 판세는 요동치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그룹 회장이 대선 출마로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나의 선택 기준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내가 다니던 그룹의 회장이지만 대통령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여 보수개혁정당의 박찬종 후보를 선택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15대 대선 만 34세 이 당시 후보자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권영길, 하경영 등. 당시 상황은 1997년 11월 21일 IMF 외환 위기 발발로 인한 국가 부도 상태로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 추궁 분위기와 여권 경선에서 이인재의 경선 불복으로 보수 지지층이 분열합니다. 저의 선택 기준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치권, 특히 보수 세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인지하였고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어 중도개혁정당의 김대중 후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극적인 지지자는 아니었습니다. 2002년 16대 대선 만 39세 후보자 노무현, 이회창, 이한동, 권영길 등. 당시 상황은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이후에 대선 전날 정몽준의 단일화 파기로 이회창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의 선택 기준은 역대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당의 노무현 후보를 선택하였습니다. 국가 여러 부분에서 개혁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17대 대선 만 44세. 후보자 이명박, 정동영, 권영길, 이인재, 문국현 등. 당시 상황은 민주진영 집권 10년에 대한 국민 피로도 증가 및 개혁 성과에 대한 불만이 고조하였고, 상대적으로 이명박의 공약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였으며, 반면 민주세력 후보의 인기는 저조하여 대통령은 어차피 이명박으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저의 선택 기준은 이명박 또한 H그룹 출신이기에 익히 그의 인간됨을 알고 있었던 저로서는 지지할 수가 없었고, 당시 여당 후보 정동영의 인기가 낮아 신규 정당인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를 선택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자는 박근혜, 문재인, 강지원 등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컸으나, 박정희에 대한 향수로 박근혜의 지지 세력과 노무현에 대한 향수로 문재인 지지 세력이 박빙의 승부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의 선택 기준은 박근혜의 무능함을 알기에 야당의 문재인을 선택하였습니다. 2017년 5월 만 54세 19대 대선입니다. 당시 후보자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당시 상황은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알게 된 박근혜 정권의 무능함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일어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보수 세력의 위축과 분열로 문재인의 당선 가능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저의 선택 기준은 다른 대안이 없었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문재인을 선택하였습니다마는, 노무현처럼 기대했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아쉬움이 큽니다. 2022년 3월 20대 대선 만 59세. 후보자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등. 코로나19로 인해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부동산이 급등하고 각종 개혁 공약 실천 미흡으로 인한 정권 교체 요구와 민주정권 지속에 대한 지지세가 박빙인 분위기였습니다. 저의 선택 기준은 문재인 정권에 다소 실망은 하였지만 극우 보수 세력과 검찰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과 이재명의 가능성과 능력을 알기에 이재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상 1987년 이후 올해까지 총 8번의 대선 투표 중에서 저는 4명의 당선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소위 보수 세력 후보인 노태우, 박찬종을 선택했었고, 제3지대 후보인 문국현을 1번 선택했었고, 중도 개혁 세력 후보를 5번 선택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돌이켜보면 전반적으로 저의 투표 성향은
첫 번째, 개혁주의자인가? 두 번째, 인물, 특히 도덕성으로 문제가 없는가? 세 번째, 당선 가능성 등이었으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개혁주의자와 당선 가능성을 보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선택한 대통령들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임기를 마쳤으나 제가 선택하지 않은 대통령들은 임기 중에 크나큰 손실을 국가에 끼쳤습니다. 김영삼은 IMF 외환 위기, 이명박은 온갖 비리의 종합 세트,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을 당하여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습니다. 과연 윤석열은 어떠할까요? 요즘 하루하루가 참으로 불안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주장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주체는 오직 국민이라는 것이고 대통령은 단지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왕조시대에는 임금이 되기 위해서 원자 시절부터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의 출현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정치인 출신, 군인 출신, 기업인 출신, 법조계 출신, 관료 출신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어떤 출신이 더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판단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출신이냐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은 어떤 잣대로 대통령을 선택해 왔습니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첫 번째, 망국적인 지역 혈연 학연주의가 있었고, 두 번째, 자신의 사익에 도움을 줄 것 같은 후보자를 선택하였으며, 세 번째, 단순히 전 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출도 있었고, 네 번째로는 여론 등에 의한 이미지 정치에 휩싸인 잘못된 판단으로 대통령을 선택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광복 후 전쟁의 표 속에서 70여 년 만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단지 경제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K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동력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조선의 통치 이념은 잘 아시다시피 한마디로 홍익인간 제세 이화입니다. 그 뜻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며 세상을 이치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1973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일 것이며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DNA에는 세계를 선도할 사상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항상 준비되었고 동기만 부여된다면 그 무엇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은 첫 번째, 누가 더 대통령이 될 수업을 하였는가? 과거에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고 판단할 수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누가 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시대 정신을 구현할 후보와 세력인가? 세 번째, 누가 거짓말을 안 하는가? 공약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공약을 잘 지킬 그런 거짓말을 안 하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네 번째, 그래도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면 최악의 후보는 배제하여야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고 그 민심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3개월도 안 되어 바뀌는 마음은 잘못된 선택을 한 그 민심부터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토인비의 예언처럼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부터 해야 되며 그것이 축적되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가 다시 개벽의 시작입니다.